안녕하세요. 5월의 월간 조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발매된 조조 매거진 2025 여름호에 키시베로안과 조스케 그리고 코이치의 강아지인 폴리스가 주연인 스피노프 라노벨 1화가 게재되었는데요. 작가는 신카와 호타테라는 미스터리 작가로서 내용은 단순하게 로안과 조스케가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대결을 펼치고 이 사이에 폴리스가 끼어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라노벨은 총 4화에 걸쳐서 나온다고 해서 아직 3화나 남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5일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있었던 매트 갈라쇼에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이 나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국인 모델 엘튼 메이슨이 입었던 패션을 보면 전투주류에 나오는 카즈의 모자, 황금의 바람에 나온 조르노 조바나의 가슴에 하트 컷아웃이 있는 셔츠, 그리고 스톤오션의 조린을 연상시키는 부츠일체형 바지를 입었습니다. 엘튼 메이슨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라고 밝혔고, 이 의상들은 작품에 대한 오마주라며 진심으로 애정하는 작품을 기리는 패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5월 조조 뉴스였습니다. 4월에 7부 애니아라는 큰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달에 조조 뉴스 관련된 소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6월에 뵙도록 하죠. 지난 23화에서 메릴 메이는 아카 하울라고 보낸 람차방과 닝보에게 붙잡혀서 사라진 상태였고, 24화에서는 호출을 받은 파코와 우사기가 교정실에 와서 흔적을 발견하며 끝났었죠. 이번 25화는 파코가 치르게 의지를 보이며 시작하는데요. 우사기와 달리 어느 정도 각오를 한 듯한 대사를 말하죠. 그리고 울먹이는 우사기가 메릴 메이의 잘린 손가락을 얼음에 동봉해서 같이 각오를 다지며 부티크의 뒷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안에서는 람차방과 닝보가 메릴 메이를 데리고는 부티크 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람차방이 스탠드로 메릴 메이에게 압박 수사를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코너에 몰아넣고 마침내 비밀의 문까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메릴 메이가 오히려 둘에게 역으로 딜을 넣으며 문을 열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때 유심히 봐야 하는 건 람차방의 스탠드가 선충을 이용해 상대의 말에 대해 거짓과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태까지는 진실을 숨기면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선충이 나왔었지만 500억 딜에서는 선충들이 나오질 않았죠. 사실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데 진실처럼 배짱승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닝보는 거짓이라며 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렇게 열어버린 문 안에는 하울러와 접촉했던 돌핀은행 부장이 누워있고 루루가 있었죠. 그런데 닝보는 파코와 우사기가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천장 위에 매달려있던 파코가 닝보와 접촉하며 25화가 끝납니다. 이번 화의 포인트는 파코와 우사기가 결의를 다지는 모습과 500억이라는 숫자에 흔들리는 람차방의 모습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부가 명예나 의지, 의리 이런 것들보다는 권리나 돈 같은 것들의 캐릭터들이 집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부의 구도는 적대 세력이 공무원 같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며, 반대로 조디오 일행은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갱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고 각오를 다지는 게 어찌 보면 위법을 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조조에서 가장 흥행한 파트를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3부가 떠오르는데, 한국에선 메가톤맨 3부가 가장 흥행할 정도로 조조로서 이 시리즈를 거를 타선이 없을 정도로 에피소드들 간의 연계가 정말 푸짐하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재미난 에피소드를 꼽았을 때 당연히 더월드 편을 꼽지만 이와 견줄만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IMDb 평점이 무려 더월드 편과 비슷하게 9점대를 자랑하는 편으로서 바로 다비 더 갬블러 편이죠.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조조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간단하게 조스타 가문의 일원들이 각각의 악당들과 싸우는 구부작 호러, 스릴러, 개그, 예능, 능력 배틀물 시리즈입니다. 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각 에피소드나 챕터의 묶음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위협을 다루며 주인공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상황이 전개되죠. 3부는 이집트에 숨어있는 디오를 찾아야 하는 게 주목적으로, 디오는 100년 만에 부활하여 스탠드 술사들을 찾아 부하로 삼거나 인간들을 뱀파이어로 만든 뱀파이어입니다. 어디 기타가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스탠술사 갬블러 다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포커칩으로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게 되죠. 이 만남의 구조는 굉장히 고전적인데 에피소드들 간에서 연달아 터지는 명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없이 반복해서 어떻게 이 장면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지 분석해볼 겁니다. 하지만 애니 장면을 보기 전에 원작으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죠. 작가는 다비 형제를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스토리에서의 갈등은 4부에서 로안과의 주사위 대결에도 영감을 주었죠. 그리고 애초에 포커 대결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작가의 이전 만화인 무장포커와 마소년 BT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98화는 조스타 이집트 투어가 카이로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음료를 마시고 나가다가 다니엘 제이 다비를 만나게 되죠. 다비는 사진에 있는 디오의 저택을 알고 있다며 내기를 통해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통해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비의 화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셉을 혼란스럽게 만들다가 다른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 수 있도록 일부러 여지를 주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질이 급한 폴나레프가 본질적으로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고양이 먹이 내기에
자신의 영혼을 걸기로 동의하며 내기가 성립되는데 이때 폴나레프는 다비가 장난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내기는 당연히 고양이가 훈련받은 대로 다비가 택한 고기를 선택하며 폴나레프가 영혼을 빼앗기고 조스타 일행은 수세에 몰리게 되죠. 멱살을 잡은 압둘에게 하는 대사를 통해 다비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다비는 자신의 속임수를 변호합니다. イカ様を見抜けなかったのは見抜けない人間の敗北なのです。 3부에서 조셉은 바스테트를 불과 몇 화 전에 물리치며 2부와 마찬가지로 지능 게임을 인증했습니다. 일행은 다시 한번 영혼을 걸고 게임하는데 이번에는 조셉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가득 찬 컵에 동전을 번갈아 넣으며 물이 넘치는 사람이 지는 표면 장력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다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아주 교활한 데다가 어떤 스탠드 술사보다 더 위험하다는 게 밝혀지죠. 사실 다비가 일행을 카페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던 처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저 일행을 애태우고 처음부터 긴장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원작 99화는 조셉이 유리하게 마무리되는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턴에 손뭉치를 이용해 잔을 최대한 채우는 속임수까지 씁니다. 다비의 능력은 상대방의 영혼을 빼앗는 것이고 속임수와 도박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조건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시리스는 상대가 실제로 게임에서 지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패배를 인정하면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데 이는 우는 인간이 패배하는 거라는 생각과 연결되죠. 그리고 다비를 보면 갬블러라기보다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이기를 원했다면 조셉이 오비나 바비라 부르며 마음을 동요시키게 놔두진 않았겠죠. 결국 조셉은 졌지만 조타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다비의 계획에 더 많은 허점을 찌릅니다. 다비와 조타로의 포커 대결은 순발력과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냉정하게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들이지만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조타로의 승리 조건을 색다른 해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포커는 블러핑을 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상대의 기본을 이해하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조타로는 다비가 속임수를 쓰려는 것을 간파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며 다음 패를 돌리게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잘 풀리지 않아 조타로가 6개의 집 중 3개를 잃지만 다비의 승리가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안정감 때문에 다비는 자신의 도전에 그렇게 자신이 차 있었고 조타로는 다음 라운드에서 이를 재빨리 이용하죠. 그리고 자신의 카드를 보지 않은 채 압둘의 영혼을 걸고 판돈까지 올려버립니다. 겉보기에는 조타로가 판돈을 올리고 다비를 흔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계획의 단편일 뿐이죠. 조타로는 처음부터 자신의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시간을 돌려보면 스타 플래티나를 이용해 다비의 속임수들을 대부분 제거하며 시작했습니다. 조타로는 상대가 쥐고 있는 게임의 통제권을 약간 빼앗으려 하고 이것은 다비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지 않은 것은 대담한 블러핑일 뿐만 아니라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훌륭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조타로가 자신의 머릿속으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비는 조타로에게서 또 다른 영혼을 강제로 빼앗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다시 판돈을 올립니다. 하지만 조타로는 이기거나 질 필요 없이 그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 플레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큐엔의 영혼을 걸고 조타로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서서히 계획은 결실을 맺기 시작하죠. 이러한 조타로의 대담한 결정들이 다비를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 내내 스타 플래티나를 미묘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비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을 심어놓습니다. 조타로는 그저 다비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스탠 능력이 감지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며 다비의 자신감을 계속 무너뜨리고 불안감으로 압도하죠. 그리고 다비가 자신감을 되찾고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조타로는 어머니의 영혼을 걸고 마지막으로 판돈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갈등의 포커스가 바로 포커 게임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스탠드란 경기가 끝난 후 영혼을 빼앗는 데 사용되거나 주로 위험용으로 사용될 뿐이고 이로 인해 다비는 자신이 디오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도박사로서 스릴을 위해 도박을 한다고 말했죠. 조타로가 자신과 압둘, 카큐인, 홀리의 영혼까지 걸어가며 판돈을 올린 후 이제 대가로 디오의 스탠드의 비밀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중요성의 정보는 다비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까지 걸게 만드는데 이는 여태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행동이죠. 왜냐하면 바로 전에 스타 플래티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을 먼저 부인해야 조타로가 카드를 바꾸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비는 디오의 스탠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압둘은 디오의 비밀을 다비가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지만 다비는 디오에 대한 충성심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도박사로서 있는 거라 만약 알았다면 콜을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몰랐기에 조타로가 말한 대답을 하지 못해서 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비는 과호흡하기 시작하는데 했던 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다비는 정신이 무너져서 디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하지 못하고 조타로의 패는 뻥카였던 걸로 드러나죠. 에피소드의 결말까진 그리 길지 않지만 이야기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부분은 총 2화에 걸쳐 이어졌죠. 애니에서는 2개로 분량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폴나레프와 조셉이 내기를 하고 두 번째는 조타로와 포커 게임을 다루며 다비의 힘과 그의 배경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사를 좀 더 추가했죠. 연출도 직관적으로 바뀌었는데 조셉과의 대결에서 원작은 초콜릿을 이용한 트릭이 마지막에 툭 던져진 느낌이 크다면 애니에서는 쓰임새를 확실하게 하고자 일부러 컷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조타로의 승리에 대한 연출이 조금 다른데, 원작은 조타로가 디오의 비밀을 요구한 후에도 확실하게 이겼다는 뉘앙스보다는 다비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암시하죠. 하지만 애니는 조타로가 홀리의 영혼을 걸 때 처형음이 깔리면서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은은하게 알려주며 이 영상도 은은하게 끝났다.